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벌어지겠습니다. 더불어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주말 동안 겨울치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이번 주는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월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0.7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7도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는 대구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내려가겠고요. 특히 내일부터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낮아져 한파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더불어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져 춥겠습니다. 대기도 매우 건조합니다. 현재 대구와 일부 경북 내륙,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도 발효된 가운데 오늘 바람이 강해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차고 건조한 바람이 이어지며 대기의 건조함이 극심해지겠고요. 건조특보 발효 지역도 확대 및 강화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당분간 날은 맑지만 아침에는 계속해서 영하권 추위가 예상되고요.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가 지난 토요일 개막해 오는 12월 초까지 무려 11개월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지난 15일 열린 2025 K리그1 개막전에서 대전 하나시티즌에게 0대3으로 완패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설레는 축구의 계절, 포항 스틸러스의 새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 그래도 코리아컵 우승하면서 잘 시즌 마무리한 것 같은데 올해도 어떻게든 컵 하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상대는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대전 하나시티즌. 포항은 안재준이 경기 시작 3분 만에 부상으로 교체되는 악재를 맞았고 전반 32분 대전의 최건주에게 선제골까지 허용합니다. 포항은 경기를 뒤집기 위해 총공세를 펼쳤지만 김인성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는 등 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전은 후반 41분과 44분 주민규가 연속골을 터뜨리며 포항의 유독 약한 징크스에서 벗어났습니다. 포항은 최근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서 가와사키 프론탈레에 0대4로 패한 데 이어 리그 개막전까지 0대3으로 패하며 2연패에 빠졌습니다. 이상할 만큼 실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이거다 저거다 확실하게 정답을 내리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단 한 가지 저희들은 실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부 다 선수들이 정말 심각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까지 태아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던 정재희, 한때 포항의 수비를 책임졌던 하창래는 대전 유니폼을 입고 포항 팬들을 만났습니다. 포항은 언제나 좋은 성적을 거두며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출발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포항의 2025 시즌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 공공형 택시 호출 서비스인 타보수 택시가 회원 2만 명 돌파를 기념해 오늘부터 자동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포인트 적립 행사를 시작합니다. 타보수 택시는 지난해 9월 출시 이후 택시기사와 승객들의 불편사항을 7차례에 걸쳐 개선한 결과 이제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포항시는 5월 16일까지 할인 프로모션 기간에 포항사랑카드 결제 시 20%, 신용카드는 5%의 포인트를 적립해 요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유명한 울진이 전국적인 스포츠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올해 축구와 야구, 탁구, 서핑 등의 전국 대회만 17개가 열리고 동계훈련으로 다녀간 선수단은 전국 40여 개 팀 1000여 명에 이릅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울진에서 열리는 첫 전국 스포츠 대회 울진 금강송 전국 축구 대회가 14일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115개 팀 2,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대회입니다. 사실 저희 팀은 울진을 좀 처음 왔는데 생각보다 운동장 등에 대한 시설들은 전반적으로 컨디션들은 괜찮은 것 같고요. 울진에서는 올해 이번 축구 대회를 시작으로 야구와 탁구, 서핑 등의 종목에서
전국 대회만 17개가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울진 트라이애슬론 대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철인 3종 경기 대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울진은 동계 전지 훈련지로도 인기입니다. 올겨울에만 야구와 배드민턴 등 전국 40여 개 팀, 1000여 명의 선수단이 다녀갔습니다. 울진으로 와서 따뜻한 데에 있어가지고 좀 더 기술 훈련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울진이 스포츠 도시로 급부상한 건 겨울이 따뜻한 해양성 기후와 청정한 자연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스포츠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해왔기 때문입니다. 경기장이 전체 한 52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또 실내 체육관도 5군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해가지고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또 도체를 2번이나 저희가 유치를 해서 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선수단이 머물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 편의시설 부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영덕 앞바다에서 무게가 300kg이 넘는 대형 참다랑어가 잡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영덕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영덕 강구 앞바다에 쳐둔 정치망 그물에 길이 1.6m, 무게 314kg 크기의 참다랑어 한 마리가 잡혀 강구 수협에서 1,050만 원에 위판됐습니다. 지역 어민들은 참다랑어는 경북 연안에서도 종종 잡히지만 대부분 10kg 안팎의 소형으로 300kg 이상의 대형 참다랑어가 잡힌 적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의성 낙동강 인근 들판에 천연기념물인 제두루미떼 수백 마리가 날아들어 겨울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보다 그 규모가 커지면서 의성이 철새 도래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식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잿빛 연미복을 차려입은 듯 우아한 자태의 새 수십 마리가 텅 빈 논에 무리지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겨울 철새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03호인 제두름입니다. 추수를 끝내고 논바닥에 남아있는 나달을 쪼아 먹으며 고향 시베리아로 돌아갈 체력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때로 먹이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부모새와 아기새, 새 가족이 단란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머리 뒤쪽이 흰색인 성조와는 달리 유조는 옅은 갈색을 띱니다. 장수와 행운을 부르는 길조로 알려진 제두루미가 이 지역에 날아든 건 벌써 수해 전. 올해는 개체수가 늘었다고 말합니다. 11월 달에 일부 좀 날아와 있다가 1월 달에 좀 많아져 가지고 지금 한 500여 개체 이 주위에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행운이라고 생각하죠. 제두루미의 경우 하천 모래톱과 수변 지역에서 잠자거나 쉬는데 올해는 강추위로 주 서식지 곳곳이 얼면서 보다 많은 수가 경북까지 남하한 걸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제두루미의 최대 월동지는 철원으로, 이번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 기습적인 한파 영향으로 주 월동지를 벗어나서 그 남하하는 그 소규모 월동 집단들이 관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넓은 낙동강 줄기가 흐르고 곳곳이 들판인 의성의 생태 환경이 제두루미 월동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뭐 철원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면적이 그리 넓지는 않은데 사람들의 활동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그 방해 요인에 민감한 제두루미 입장에서는 그 안정적인 잠자리와 취식지를. 환경단체는 지속 가능한 철새 도래지를 만들기 위해선 서식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주민과 또는 시민단체 그리고 지자체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두루미와 그리고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내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인 강원도 철원, 경남 창녕의 경우 지자체와 토지 소유자, 주민이 힘을 합쳐 인간의 방해 활동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 경작 등 먹이 제공, 오염원 관리 등 다양한 서식지 보호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은 2025년 상반기 전시 개막식을 열고 지역 원로 작가와 프랑스 작가의 작품 전시에 들어갔습니다. 5월 11일까지 선보이는 상반기 전시는 지역 원로인 박수철 작가의 오래된 꿈과 광주 미디어 아트 플랫폼 순회전입니다.
광주 미디어 아트 플랫폼 순회전은 신체미술의 대가인 프랑스 오를랑의 개인전으로 젠더, 기후 위기 등 주제를 신기술로 가상의 공간에서 해체하고 결합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대구와 경북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968년 주민등록증이 도입된 지 56년 만에 지갑 속의 주민등록증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서를 쓰고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봤습니다. QR코드를 찍고 카메라로 얼굴을 인식했더니 주민등록증이 스마트폰 속에 저장됩니다. 병원이나 어디 갈 때 놓고 가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앞으로 정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은 무료인데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앱을 지우면 행정복지센터를 다시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부터 대구와 경북 등 전국 9개 시도에 주소지가 등록된 17살 이상 주민이라면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이 플라스틱 주민등록증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행정, 금융기관과 병원 등에서 쓸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주민등록증과 모양은 같지만 IC칩이 담긴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오셔서 신청서 작성 후에 신청이 완료되면 2주 후에 교부를 받으시는데 받은 IC칩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인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실이나 재구매 등을 이유로 스마트폰을 바꾸더라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앱을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하더라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게 조금 더 용이해져서 병원 갈 때라든지 관공서 갈 때라든지 좀 더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거로 기대가 됩니다.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거라면 무료지만 기존 주민등록증을 IC칩 주민등록증으로 바꾸는 거라면 비용이 듭니다. 만약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면 분실 신고를 해서 주민등록증 효력을 정지해야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오는 3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의료 황폐화를 막기 위해 내년도 의대 증원 문제는 원점에서 정부와 의협, 전공의, 학생 대표가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지사는 13일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지역대학 총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며 자신의 SNS에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경북도 입장에서는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 출신 의대생을 선발하는 제도가 절실하나 증원보다 의료 대란 수습이 더 급한 실정이라며 정부에 하루빨리 의료 사태를 수습해달라며 요청했습니다. 경북형 늘봄교실이 확대되면서 그동안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의 돌봄과 달리 고학년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학 때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늘봄교실로 들어오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신서준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합니다. 청송군에 위치한 진보초등학교. 겨울방학을 맞았지만 학교는 아이들로 가득합니다. 추운 날씨이지만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방학을 맞아 학생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돌봄 교실입니다. 늘봄 교실에서 풋살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배구도 하고 방학인데도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특히 선생님과 운동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지난번에 늘봄 교실에서 피구 경기를 했는데 우리 팀이 최종 우승을 했을 때 너무 기뻤어요. 다른 교실에서는 공예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무로 된 통에 다양한 색을 칠하며 자신만의 연필꽂이를 만듭니다. 토탈 공예 시간인데 연필통을 만들었어요. 색칠도 하고 예쁜 그림도 붙이고 나만의 연필통이 생겨서 기분이 좋아요. 새로운 경험과 추억을 쌓아가는 돌봄 교실. 시골 학교이지만 신청자가 81명이 넘을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늘봄 교실이 방학 중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BC 청소년 기자 신서준입니다.
경주시가 올해부터 경북 도내에서 최초로 중증장애인 동료 상담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를 가진 상담가가 동일한 어려움을 가진 동료 장애인을 대상으로 동료 상담과 지역사회 자립 등의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기관은 한마음 정신보건재활센터로 다음 달부터 동료 상담가를 모집해 교육할 예정이며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시가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2개 분야에 3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습니다. 일반 사업인 포항주력산업 기업 지원 및 퇴직 청년 구직 지원 사업은 철강과 2차 전지 업계의 불황으로 인한 지역 경제 전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 신중년 고용 지원 사업은 40세 이상 64세 이하 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10개월간 3명까지 1인당 월 최대 7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태양열과 바람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바닷물을 식수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전상민 교수팀은 기존 고정형 태양열 증발기의 단점을 보완해 담수 생산량을 76% 증가시킨 회전형 3D 태양열 증발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말 동안 겨울치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이번 주는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월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 0.7도로 출발해 낮에는 7도 예상되고요. 내일과 모레는 대구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낮아져 한파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져 춥겠습니다. 현재 대기도 매우 건조합니다. 대구와 일부 경북 내륙,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도 발효된 가운데 오늘 바람이 강해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차고 건조한 바람이 이어지며 대기의 건조함이 극심해지겠고요. 건조특보 발효 지역도 확대 및 강화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으로 차차 대기질도 청정해지겠고요. 동해안에는 현재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 1m에서 최고 3.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0.7도, 김천은 영하 1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7도, 김천은 6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2도, 문경은 영하 1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 5도, 문경은 4도 전망됩니다. 포항의 기온은 오늘 1도로 출발해 낮에는 7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 날은 맑지만 아침에는 영하권 겨울 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